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어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실탄을 쏘는 예비군 사격장에 통일된 안전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군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는데요. 특히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아무개 씨는 현역 시절 관심병사였습니다. 최 씨가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씨는 제대 뒤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예비군에서는 이런 최 씨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계속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최 씨가 현역 시절 관심병사였다는 사실만 예비군에서 알았다면 실탄 사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선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군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철저한 예비군 훈련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이완구 전 총리 검찰 출석 소식 알아보고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방부에 나가 있는 김도균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어제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조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문영철 디펜스 21 플러스 기자를 만나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불거진 동원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 고정 코너 이정수 이선필의 대중문화 읽기에서는 삐끼 문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14일 목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형님, 그 성완종 회장으로 3천만 원 받은 사실 있습니까? 2013년 선거 마이크 좀 내려달라니까 다 하고 네. 천천히. 우선 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해서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오늘 검찰에서 소상히 상세히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또 검찰의
이야기를 또 제가 듣고 또 해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검찰 조사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검찰 조사 받기 전에 검찰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문일답이라든가 또는 나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과 이런 것들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받아주시죠. 안 받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밀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 검찰 조사 과정을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비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8명 가운데 한 명인 이완구 전 총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에 나왔는데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늘 이완구 전 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준비해 와서 직접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3천만 원 받은 거 인정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준비해온 멘트를 읽었는데요. 먼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번 일로 총리직을 사퇴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이완구 전 총리는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자신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입장을 미리 준비해 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 이완구 전 총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사과는 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전 총리는 수수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왔었는데요. 특히 그동안 돈 받았다는 증거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번 사건과 자신이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가 누그러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국민께 사과를 한 다음에 자신의 그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 검찰 소환 때문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을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홍준표 도지사 소환 때처럼 취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취재기자, 사진기자, 촬영기자에서 한 200여 명이 검찰청에서 이제 이 전 총리를 기다렸는데요. 그 방송용 촬영 카메라라고 하죠. 그 지미지 크레인까지 등장해서 이 전 총리의 소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출석이 임박한 오전 9시 45분경에 먼저 포토라인에 나타난 것은 이 전 총리가 아니라 태극기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이완구를 좋아하는 친구라고 밝힌 한 남성분이 태극기를 들고 와서 이완구는 죄가 없다. 총리직에 복직시켜라. 법치 국가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분이 좀 사라지자 이번에는 그 보수 단체인 활빈단의 홍정신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홍 대표는 이완구는 오리발 내비지 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홍 대표가 든 플랜카드에는 부정부패 비리 대청소라는 문구와 함께 그 성전 회장이 5만 원권을 넣어 전달했다고 전해진 비타 500 박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뭐 1인시 같은 걸 벌였네요. 네네. 그래서 기자들이 조금 웃음을 짓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완구 전 총리가 소환
되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이 두 분이 직접 포토라인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자들이 좀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한 이후 17일 만인가요?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홍 지사가 검찰에 나올 때는 약간 웃음을 지으면서 여유 있는 표정을 보이면서 검찰에 나왔거든요. 이완구 전 총리는 어땠습니까? 네, 그 홍준표 도지사는 좀 허허 웃으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씩 대답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이완구 전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지만 이미 입장을 밝혔다면서 질문을 받지 않고 곧장 검찰 청사로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그 홍준표 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처하거나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게 자해성 해명이 되면서 계속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이완구 전 총리는 좀 말을 아끼면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의 모습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오늘 이완구 전 총리가 소환되는 그 당시 생중계 화면을 보니까 강민수 기자가 보이더라고요, 뒤쪽에. 네, 저는 그 이완구 전 총리 멘트를 받기 위해서 그쪽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왜 질문을 왜 안 하셨어요? 아니, 저희 기자단 4명의 기자가 들어가서 질문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리고 4개의 질문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다? 네. 기자 질문들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사진 기자,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취재 기자들의 접근은 4명에 한해서 질문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 4가지 또한 기자들이 사전에 조합을 해서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질문을 받지 않고 들어갔는데 오늘 이완구 총리가 말했듯이 다음 기회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일문일답을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환 조사가 끝나는 시간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인터뷰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수 기자는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미리 질문이 정해져 있었고 기자들이 모두 다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검찰 오늘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텐데 어떤 점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2가지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와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인데요. 먼저 이 전 총리가 이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청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검찰은 그동안 이 전 총리 측근과 성 전 회장 측근들을 두루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이 전 총리 측근인 김아무개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김 비서관은 당시 선거 캠프를 총괄한 인물로 그 당시 사무실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술을 조종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 과정에 이 전 총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조사도 늦게까지 이어지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도지사 때처럼 오늘 새벽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돼서 내일 아침 새벽 2-3시쯤 끝나서 이제 이완구 전 총리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수 기자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다시 다음에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비유를 들면은 그 실감이 더 나실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런 노래가 있죠. 근데 이런 그 재정 전략이 없이 우리가 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도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입니다.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위반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그 정책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영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입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또다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재정 지출을 야기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재원 조달 방안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박 대통령의 국회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이경태입니다. 네, 박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회를 비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거죠? 네, 박 대통령이 어제 강조한 것은 페이고 원칙입니다. 의무적인 지출이 증가되거나 수입이 감소되는 법안을 만들 때는 재원 중립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네. 한마디로 돈 드는 법안을 만들 거면 그 돈을 구할 방법도 따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강조하면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청와대 쪽에서도 대통령 발언 중 재정개혁부가 이 페이고 원칙을 강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법안 만들 때 재정 대책을 생각해서 만들라 이런 주문인데 지난 6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의원 입법을 비판했었는데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과 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겠네요. 국회를 압박하는 네, 내용인데 당시 6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 그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의원 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했습니다. 네. 앞서 페이고 원칙을 강조한 것과 비슷하죠. 이 당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는 입법은 검토 없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해당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현장을 모르고 막 나오는 법들이 현장의 기업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이렇게 주장했죠. 네, 박 대통령도 예전엔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입법권 침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말 그대로 국회는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행정부는 이 법에 맞게 행정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행정부가 국회 보고 법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투로 들리거든요.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 총량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이 규제비용 총량제라는 게 이제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이에 상하는 비용의 다른 규제는 철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면은 의원들이 만든 법이 네.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게다가 이제 페이고 원칙 같은 경우에도 입법 과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고요. 네. 물론 새로 만들어진 법이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지만 본래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입법 취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행정의 효율성만을 위해서 입법의 필요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내부나 국회 입법조사처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 연일 국회 압박 이걸 보면 국회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박 대통령이 적극 어떻게 본다면은 그 국민들에게 팽배한 정치 불신을 이용해서 네. 청와대의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당장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세금 폭탄이라는 논리를 갖다 세웠고 그리고 돈 쓰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 불신을 이용해서 네. 어떻게 보냐면 정부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여론전이거든요. 이렇게 강경한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한 나라의 어떤 국가의 수장이라기보다는 한 정파의 수장 같은 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입법권 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그럼 여론전에서 청와대가 이기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도 나는 청와대에 있으니까 국회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정치와 다르다. 뭐 이런 또 유체이탈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도 주문했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어제 각 부처의 재정 절감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특히 뭐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뭐 그리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는데요. 네. 복지 재정에 대해서도 한 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우니 도입 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도입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시행 초기에 개선해라. 뭐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세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임기 중반인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을 좀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말인데 국가 예산 중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바로 복지사업 예산 아닙니까? 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복지사업 축소가 우려가 되는데 그리고 뭐 증세는 아예 얘기가 없었어요. 증세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것만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까요? 여기에 의심이 듭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3년 연속 22조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22조요? 올해도요. 네. 네.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올해도 없죠. 그래서 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번 대처해본다 뭐 이런 건데 네. 문제는 졸라맬 만한 예산이 그렇게 있는가 싶은 거죠. 일단 뭐 남북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국방 예산을 당장 줄일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전 국민이 달려있는 뭐 복지 재정 역시 크게 줄이기 힘듭니다. 뭐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니까요. 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또 써야 합니다. 이제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가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3.1%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예, 즉 이제 경기 침체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경기 부양책, 돈을 돌리는 정책은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총선까지 또 1년 남았어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도 표를 위해서라도 이런 경기 부양책을 써달라라고 네. 계속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는 돈을 줄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게 효과적일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뭐 사실 박 대통령 어제 회의에서 동료 반달에 돛대도 아니다고 삿대도 없이란 대목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네. 전체적인 재정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뭐 내년 예산만 아니라 이날에 뭐 향후 2019년까지 재정 계획을 잡는 회의였는데 네. 근본적인 대책이 못 나왔다는 점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럼 뭐 상식적으로 걷는 돈이 더 늘어야 뭐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증세는 이건 뭐 증세도 뭐 무턱대고 증세할 수 없지만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서 나라 살림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경제 민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걸었던 그런 분인데 이건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복지 쪽으로 또 이 예산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자,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눈에 띄는 대목이 박 대통령이 뭐 동요 반달에 돛대도 아니다 이고 삿대도 없이라는 대목을 인용했다라고 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저번에는 호랑이에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속담을 인용했던데 이번에는 동요 가상을 인용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차공이 없이 배가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동요 반달이 잘 가긴 반달 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잘 가는데 물론 이런 재정 전략 회의에서 국가가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뭐 참여정부에서 이번 이 국가 재정 전략 회의가 처음 도입됐는데요. 당시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회의를 위해서 1박 2일 가는 뭐 거의 아무도 배석하지 않은 채 정말 전반적인 국가의 어떤 통치의 흐름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오고노 박사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재정 전략 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런 주요한 수치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는 복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한 20% 뭐 30% 뭐 GDP 우리 세입이 어느 정도 쓴다라는 걸 정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예, 실제로 그 전에는 이런 재정 전략 회의가 없을 때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토대로 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도블록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예산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에도 그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기반하기 위해서 밑에서 미리 예산을 다 쓰죠. 네. 그런데 이런 예산 집행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입된 게 이런 전략회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예산을 써보자라는 건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사실 좀 아쉽죠.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현재 재정 적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꾸리고 또 효과적으로 국민을 위해 쓸지 좀 나와야 되는데 돈을 아끼자라는 얘기가 주목됐다는 거는 좀 아쉽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뭐 돈을 아끼자 뭐 예전 뭐 새마을 운동하듯이 돈 아낍시다 이런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저희 또 관심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속담, 동요, 다음엔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요즘 저희 오마이뉴스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의 말씀을 잘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의 그 말씀에 대한 말에 대한 번역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대통령께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죠.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냉랭해 보이는데 어제는 김무성 대표가 협상 재량권이 축소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죠? 네, 김 대표는 어제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다시 밝혀달라 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연계 부분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 합의안 자체는 현상에서 잘된 안이다 뭐 이런 강조도 했거든요. 이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면목소득 대체율 50%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도 청와대 입장을 언론을 보고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 처리 실패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빨리 처리해달라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민연금 명시한 부분은 빼고 공무원연금만이라도 처리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앞서 말한 대로 당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미흡하다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폭과 속도는 미흡하지만 더 할 수 없으니 지금 합의한 대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게 이제 오는 17일에 당정청 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게 공무원연금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양쪽의 인식차가 갈등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일 당정청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여론전, 그러니까 청와대 여론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이미 입장을 다 밝혔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나 지난 10일 김성호 홍보수석의 브리핑 이후 박 대통령 행보는 모두 경제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회의 행사에 간다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간다든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불가리아 대통령과의 어떤 협약식 정상회담 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는 할 말을 다 했다. 이제 남은 거는 국회가 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 말을 따라서 해달라. 나는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전은 이미 청와대가 벌릴 만큼 벌였고 거기에 말려든 여당은 답답한 것이고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